안녕하세요. 모두의 오디오입니다. KF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KF R11이라고 약간 신형계를 리뷰했다면 오늘은 구형 레퍼런스 시리즈, 그 중에서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104-2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시리즈를 102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봤는데 104와 103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가 104를 10수년 전부터 중간중간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초기 때 104를 써봤을 때는 중저역은 확실히 좋은데 고역이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어둡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문제가 자석유체가 말라서 고착돼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위쪽에 미리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자석유체 교환 전후의 소리 차이를 한번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크게 기인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수리가 워낙 저렴하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일반적인 장터 매물과 수리가 다 된, 오버홀이 된 기종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기종이라는 점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내부에 우퍼 2발이 들어가 있고 미드레인지 2발과 트위터는 바깥 인클로저가 하나가 더 만들어서 그걸 합쳐놓은 구조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보겠습니다. 탁월한 성능과 구조를 갖춘 가성비 탑티어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유로운 저역을 갖고 있고요. 탁월한 중역 갖고 있고요. 적절한 고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 지적할 곳이 없는 영국제 스피커들 중에서도 팔방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8인치 2발이 안쪽에서 울려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2m까지 띄워놓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저역이 많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녹음 영상은 이제 따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뒷벽하고 가깝거나 웬만한 일반적인 단독 세팅이라고 하면 저역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단단한 저음이 아니고 이게 부욱하고 풀어지는 저음 쪽인데요. 이게 풀어져서 나쁜 쪽이 아니라 그래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저역을 갖고 있고 뉴트럴한 성격 많이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선명함이 강조되거나 특정 대역이 돋보이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트위터가 자석유체가 마른 기종 같은 경우는 중역이 되게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B110 2발이 사용이 되니까요. 근데 트위터가 나오게 되면 중역이 상대적으로 또 묻히게 되면서 어디가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 모든 요소들이 훌륭하게 마무리된 탁월한 밸런스,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지만 이런 심심함이라면 굉장히 잘 잡힌 아주 간이 적절한 타입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요. 8인치 2발이 인클로저 안에서 이제 피어나고 B110 미드 우퍼 2발은 밀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퍼는 굉장히 포트에 통해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극단적으로 끌어냈으면서도 미드 우퍼는 밀폐형으로 상당히 제한을 시켜놓은 그런 구조라는 점. 그 전용 큐브를 사용하게 되면 큐브 없을 때 저역 하한이 55Hz거든요. 큐브를 끼면은 35Hz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더 깊이 떨어뜨릴 수 있고요. 세부적인 조정, 컨투어 조절이 조금 되기 때문에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분들은 피곤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면서도 오래 듣기 좋고 원한 것 없는 사운드 원하시고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풍성한 저역을 원하면서도 중고역이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밸런스, 클래식 현 분위기 같은 장르와 요소에 큰 강점이 있는 스피커를 필요로 한다. 이때도 추천드리고요. 스피커의 상태를 좀 잘 볼 수 있거나 수리 발생 시 수리점을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적극 권장드릴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 좀 한번 보시면서 그릴 이렇게 끼웠을 때 모습이고요. 이때는 삼각대도 놓고 옛날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래전 사진인데 그릴 떼고 또 사진도 찍어 봤었고 이런 독특한 디자인 갖고 있어서 이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상태 깨끗한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릴 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만 미려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 구조가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일찌감치 가지고 있는 스피커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트위터 KF의 T33 트위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 자석유체에 대한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중역 때 되게 좋다, 저역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중점으로 드신다면 자석유체가 어느 정도 고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고역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하나 특별히 나쁘다 좋다 할 것 없이 KF의 최상위급 트위터답게
좋은 속성 보이고 있고요. 미드레인지가 B110,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3호A에 들어가는 우퍼가 두 발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베풀이, 전면 베풀이 아니죠. 전면에 덧대어 놓은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떨어지는데, 보시면 이게 B110이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실링으로 진짜 열심히 막 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B110은 고장나면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단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스피커가는 대부분 하이엔드 스피커의 속성을 띱니다. 근데 밀폐형을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심지어 저렴한 건 100만원 언더의 스피커에서 이런 구성을 가진 스피커를 써볼 수 있다. 중역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 정도는 되면, 제가 가격도 심지어 3호회보다 절반도 안 하는데 굉장히 좋은 특성 갖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고요. 우퍼 같은 경우는 B200 8인치 우퍼 두 발이 사용이 되는데, 이 큰 덕트 안쪽에 숨어서 하나는 최상부에 있고 하나는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울어서 저 포트를 통해서, 왼 이쪽 거는 약간 밀평 스타일로 가둬놨고 아래쪽은 포트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그래서 깊은 맛과 진한 맛과 풍성한 맛이 공존하는 타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정말 구조적으로 아주 좋은 부분들을 잘 갖춘 스피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약점은 안쪽으로 이렇게 우퍼가 있는데, 초기형은 고무 엣지도 있고 스펀지 타입 엣지도 사용이 되는데, 스펀지 타입은 이렇게 삭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비용 주시면 저렇게 들이시면 저렇게 엣지를 교체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엣지 교체된 걸 하시는 게 좀 고생이 덜 하겠죠. 그래서 초기형은 안쪽에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후기형은 없고요. 오히려 초기형 쪽에 엣지가 고무가 있고, 후기형은 중후기형은 고무도 있지만 스펀지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약점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T33 트위터의 자석유체 고착이 좀 문제가 되고요. 내부 수납된 8인치 우퍼 두 발의 엣지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 이슈가 상당히 큰 기종입니다. 그래서 현실 컨디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샵에서 확실히 고지된 제품들을 위주로 쓰셔야 될 거고, 반대로 저렴하게 저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직접 손을 보실 수 있거나 수리점에 본래에서 맡길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신다면 아주 저렴하게 좋은 스피커 쓰실 수 있는 스피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기준에서는 약간 애매한 디자인, 32kg이고 크기도 약간 톨보이 치고는 약간 뚱뚱한 편이고, 이렇게 비율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선명함, 예리함, 고해상도 이런 것들 중시하는 사용자분들은 매력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고요. 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위기 좋은 소리, 약간 느린 성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놓고 느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빠른 속성의 스피커는 분명히 아니에요. 느린 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큐브 사용을 하게 되면 한층 사운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전원은 하나를 더 물려야 되고, 테이프탄을 지원하는 앰프를 써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점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 저는 하지만 큐브를 사용하지 않은 녹음을 했고요. 큐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 세팅은 다소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92dB라서 뭐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쓰게 되면 풍요로움이나 깊은 맛이나 여유 같은 것들이 한층 그 매력을 살려서 들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최적의 매칭으로 네임 조합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당연히 좋은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역이 좀 잘 안 나와서 중저음 위주로 나오는 컨디션을 가진 기종 같은 경우는 네임이 최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과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썼던 캐프104들의 고역이 거의 안 나와서 매칭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자성유체 갈면 그냥 해결될 일을 그때는 상당히 어렵게 헤쳐나갔던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리고 녹음 영상은 드선 V8i와 제가 보통 하이파이로즈 150을 사용하는데, 그때 예기치 않게 판매가 되어가지고 에버솔로 A6 마스터 에디션하고 조합한 녹음인데, 약간 중고음의 피치가 좀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약간 띠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고 제가 뒷벽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실제 104는 가정환경, 방 같은 데서라면 저에게 많은 쪽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에 썼던 공간인데 요때 실망이 정도, 자성유체 말라가지고 중음 되게 좋지만 실망스러웠고, 또 다른 공간에서 중저음도 괜찮았지만 역시 실망스러웠고, 또 다른 공간에서 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중고음이 좀 안 좋아도 이게 포텐셜이 있는 소리가 나오고, 고역이 좀 말랐을 때 첼로 같은 소리, 뭐 바이올린 같은 건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성유체 마른 버전 하나랑 자성유체 잘 교체한 버전 하나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모드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라이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털보이 스피커 블루 디자인 C라고 생각하고요. 만듦새 A라고 생각하고요. 사운드 수준은 ASS, 음악적 매력 S라고 생각하고요. 가성비 SS라고 생각합니다. 내구성은 뭐 이런 말씀드렸던 약점들이 다른 스피커들도 있습니다만 요건 우퍼를 꺼내는 게 상당히 1이기 때문에 C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종합적인 판단은 털보이 스피커 기준 S등급이 되겠습니다. 가성비가 이런 스피커가 100만원도 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정비가 안 된 것들이요. 정비가 잘 된 것들은 이제 100만원 초반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여전히 굉장히 이렇게 좋은 스피커가 이렇게 저렴하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S라는 등급을 종합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인드 포스트 말씀 안 드렸는데 초기형은 싱글이고 후기형 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바이와이어링을 지원을 하고요. 정비하는 거 생각하면 막 주저하시고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기종도 이끌어내서 사용하는데 소리적인 부분이든 외관적인 부분이든 크게 거슬리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10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를 구형해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04 KF 레퍼런스 시리즈 리뷰들도 꾸준히 할 텐데요. 104가 이제 104-2인 이유가 104라는 모델이 있죠. 구형 레퍼런스 104라는 모델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전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그건 그거대로의 매력이 있어서 그것도 향후에 한번 또 다른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이전에 104도 한번 리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